대한민국 진짜 영어혁명 반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단 1분 만에 영어 영작과 독해가 OK라고 쓰인 썸네일을 보고서 에이 설마 너 씨 아니기만 해봐라 라는 생각으로 반신반의하면서 들어오셨죠?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무척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 방송을 시작했는데 이게 거짓이거나 말장난이면 저는 당장 방송을 접어야 하는데 그럴 리가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걸 배우는데 심지어 1분이 아니라 10초면 됩니다. 10초라고 쓰면 오히려 더 안 믿을 것 같아서 1분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의 문장을 말하는 걸까요? 예문 보시죠. 여기 보니까 4개의 문장이 등장하는데 어떻습니까? 만만합니까? 이 정도면 그닥 만만한 수준의 문장들은 아닐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10초만 가르쳐 드리면 앞으로 이러한 종류의 모든 문장은 여러분이 단어만 알면 무한대로 독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작문에 대한 예문을 보실까요? 1번부터 6번까지 6개의 문장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 수준의 문장은 여러분이 기본으로 다 잘 하시죠? 그렇습니까? 아마도 보시면 숨이 턱 막힐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쓰인 이 단어들은 쉬워도 이 문장의 문장 구조가 그리 쉬운 얘기들이 아닌 까닭입니다. 어떻습니까? 만만하신가요? 사실 그냥 보면 단어는 쉬운데 도무지 어떤 관계로 구성된 문장인지 개념도 잘 안 들어오는 그런 느낌일 겁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정상적인 영어 문장들입니다. 딱 보니까 이 문장들이 별로 쉬워 보이지도 않고 게다가 영작은 더더욱 끔찍한데 이걸 배우는데 심지어 1분도 아니고 10초면 된다 하니까 믿어지십니까? 10년을 배워도 안 되던 건데 말이죠. 네, 진짜로 됩니다. 그것도 심지어 여기 나온 문장들뿐 아니라 이런 패턴으로 만들어진 다른 모든 문장들까지 무한대로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원래부터 천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여기에서 반드시 증명해 보일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더욱 궁금하시죠? 그럼 먼저 여기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이 방송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은 다른 새로운 문장들을 배우려면 또다시 10초가 걸린다는 말도 아니고 지금 10초를 들여서 방법을 한번 배우신 후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이젠 평생 그만 배워도 된다는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제가 가르치는 영어혁명 무한인지 학습법이 다른 영어 학습법들과 차별화된 특징입니다. 이건 그저 많은 예들 중에 하나의 맛보기일 뿐 앞으로 제 강의를 계속 들으시면 이러한 놀랍고 신기한 일들이 연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이것이 단지 독해와 영작이 될 뿐 아니라 심지어 이 문제들은 제가 직접 가르쳐 주지도 않고 다른 문제들을 통해서 방법만 알려드린 후에 여러분이 직접 하시게 될 겁니다. 방법을 배우신 후에 직접 해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고 댓글로 답을 올려보세요. 틀림없이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아래의 링크에 이 예문들과 별도로 더 많은 예문들을 올려놓았으니 다운로드 받아서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무엇이 보입니까? 큰 A자가 한자 보이지요? 이 A자를 쓰는 방법을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 줍니다. A자는 이렇게 사선 긋고 이렇게 사선 긋고 가로막대를 하나 그으면 이것을 A자라고 한다라고 선생님이 가르쳐줘서 이제 이것을 여러분이 배웠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이 A자 쓰는 방법을 배웠다고 한다면 여기 1번에 보면 A자가 여러 개 나오는데 이 중에 글꼴이 같은 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이 하나를 배운 그 A자를 가지고 이 나머지도 다 A자라는 것을 알고 인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이것을 모두 다 A자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A자를 계속 글꼴을 바꿔가면서 무한대로 여러분에게 보여주면 그것이 A자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당연히 그것들이 A자로 보이고 여러분은 이 A자들을 아무리 그 형태가 바뀐다 할지라도 무한대로 A자로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2번에 나오는 것처럼 A자 말고 B자도 있고 C자도 있고 D자도 있고 E자도 있고 F자도 있고 G자도 있고 기타 등등 계속 많이 있지만 그 속에 이렇게 A자가 처음에 한번 배웠던 그 A자처럼 반듯한 A자도 아니고
이렇게 글꼴과 형태가 달라진 다른 A자가 이렇게 많은 다른 글자 속에 숨어 있을지라도 이 중에 A자만 골라내 보세요 하면은 여러분 골라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여러분은 골라낼 수 있는데 얼만큼까지 골라낼 수 있냐면 무한대로 골라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말하는 인지학습 이론의 골자이며 핵심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개념을 학습에 적용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길까요? 하나만 확실히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따로 안 배워도 자동적으로 무한대로 알 수 있다. 바로 이런 개념이니 얼마나 가슴 뛰고 신나는 일인가요? 이런 말을 들으면 보통 사람들은 말은 좋지만 그건 쉬운 거니까 되는 거지 영어 같은 복잡한 것에도 통하겠어?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저에게는 바로 이 아이디어가 제가 가르치는 영어혁명식 무한인지 영어학습법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10초만 배우면 무한대로 영작과 독해가 가능하다는 말도 바로 이 이론의 산물인 거죠. 이 인지학습 이론에 관한 자세한 공부는 다음 강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은 자신이 원래는 천재인데 그 천재성을 말살당한 채로 바보처럼 영어를 공부해야만 하는 억울한 멍해를 쓰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확실히 아시게 될 겁니다. 이제 오늘 여기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원래 천재라는 그 단서와 증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제가 위의 A에 해당하는 하나의 이론을 딱 알려드리면 그 나머지를 스스로 무한대로 알아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감탄문에 적용된 인지학습 이론 1입니다. She is very beautiful 이라는 서술문이 있어요. 이러한 문장을 감탄문으로 바꾸시오라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감탄문이라는 것은 언제 쓸까요? 무언가를 보고 놀라서 감동하거나 감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이 감탄문으로 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여자를 봤는데 그 여자가 이쁜 거예요. 그런데 조금 예쁜 여자는 많기 때문에 조금 예쁜 여자를 보고는 잘 안 놀라죠. 그런데 얼만큼 예쁩니까? Very beautiful. 매우 아름다운 거예요. 엄청 아름다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very 때문에 놀란 거죠. 그래서 이 very가 이제 여기에선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감탄문으로 만들려면 이 very가 강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강조를 시킨답시고 이렇게 she is very very beautiful처럼 very를 한 번 더 쓰면 어떻게 될까요? 예, 강조는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여전히 서술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감탄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강조를 시키려면 어떻게 강조를 시켜야 할까요? 강조시키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두 가지가 있느냐 하면 very 뒤에 명사가 있다면 이것을 what으로 바꾸고 여기처럼 명사가 없으면 이 beautiful은 형용사죠. 명사가 없고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나 다른 말이 나오면 그럴 때에는 이것을 how로 바꿉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문장 형태가 1번과 같은 문장의 형태입니다. She is how beautiful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 문장은 아직까지 강조된 서술문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how로 변한 이 말은 강조된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어에서는 어떠한 규칙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강조된 말은 다른 모든 말에 우선해서 앞으로 나간다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 how만 앞으로 보내준 것이 2번 예문입니다. 그래서 how she is beautiful이라는 형태를 취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how가 very였을 때 부사로서 그 바로 뒤에 있는 형용사 beautiful을 꾸며주는 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 어구 중에 한 단어가 이동을 할 때는 혼자 가지 않고 그 어구가 함께 이동해야 한다는 규칙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how가 beautiful을 꾸며주니까 같은 식구예요. 그래서 자기의 떨거진 beautiful을 달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how가 beautiful을 끌고 나간 것을 그대로 쓴 문장이 3번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how beautiful 앞에다 끌어다 놓고 나머지를 재고 정리해보니까 주어 동사인 she is가 남죠. 그래서 그것을 뒤에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쓰고 보니까 how beautiful she is 라고 하는 문장 형태가 되었는데 이 형태가 바로 감탄문 형태입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의 문장은 서술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점을 찍었지만 이 점을 이렇게 느낌표로 바꿔준 겁니다. 이랬더니 완벽한 감탄문이 탄생을 하게 된 거지요. 이것이 바로 감탄문을 만드는 기본적인 원리인 겁니다. 이제 이 감탄문을 만드는 원리와 순서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제일 먼저 이 very를 how나 what으로 바꾸는데 뒤에 명사가 없으면 how로 바꾸고 명사가 있으면 what으로 바꾼다 했는데 여기서는 명사가 없어서 how로 바꾼 거죠. 그리고 이 말은 강조된 말인데 이렇게 강조된 말은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어구 속의 나머지 단어들을 끌고서 앞으로 나간다. 그래서 이렇게 how가 beautiful을 끌고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말들은 뒤에다가 그냥 붙여 쓴다. 요것이 이제 기본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장 순서가 감탄문 순서가 되었기 때문에 점을 느낌표로 바꾼다. 하고 나니까 how beautiful she is. 그 여자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라고 하는 감탄문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어떻습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밌는 김에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천재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He is very strong. 그는 매우 강하다라는 뜻이지요. 무엇 때문에 놀랐습니까? very 때문에 놀랐습니다. 놀랐으니까 강조해 줘야죠. 뒤에 보니까 뭐가 없나요? 명사가 없네요. 뭐로 바꿉니까? how로 바꿉니다. 그래서 how로 바꾸니까 he is how strong인데 강조됐으니까 얘를 달고 어디로 갑니까? 앞으로 가겠죠. 그래서 how strong이 앞으로 나가고 he is는 생긴 대로 뒤에 붙이고 그 다음에 뒤에 이 점을 느낌표로 바꿔주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문장이 이렇게 How strong he is. 그렇게 쓰이지 않았습니까? 그는 어찌 그리 강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감탄문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감탄문에 적용된 인지학습 이론 2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She is a very beautiful girl. 그녀는 매우 아름다운 소녀이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경우도 이 very를 가지고 강조한답시고 She's a very very beautiful girl 이렇게 만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역시 강조된 서술문에 지나지 않는 평범한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쓰지 않고 지금 보니까 이 very라는 말 뒤에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는 very 뒤에 girl이라는 명사가 보이네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얘는 뭐로 바뀐다고 했습니까? what으로 바뀝니다. what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떨거지들을 달고 나간다 그랬으니까 beautiful girl이 very 뒤에 즉 what 뒤에 붙어서 어떤 꼴이 되는가 하면 일단 1차적으로는 she's a what beautiful girl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what만 앞으로 보냈을 때는 2번 예문같이 what she's a beautiful girl 이렇게 되겠지만 사실 이 what이라는 놈이 나갈 때는 자기 그 어구 속에 있는 나머지 떨거지들을 달고 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3번처럼 What a beautiful girl 이렇게 나가고 나머지를 재고 정리해 보니까 주어 동사인 she's가 남죠. 그놈을 고스란히 갖다 뒤에 붙인다고 했으니 이렇게 she's가 붙어서 전체적 문장이 What a beautiful girl she is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감탄문 어순인 까닭에 원래 점이었던 문장 부호를 느낌표 즉 감탄 부호로 바꿔주었더니 이제 완벽한 감탄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What a beautiful girl she is. 그녀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 소녀인지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번에는 우리가 재밌는 김에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s a very smart guy. 서술문입니다. 그는 매우 똑똑한 녀석이다 이런 뜻이죠. 조금 똑똑하면 안 놀라는데 이 녀석이 얼만큼 똑똑하냐면 매우 똑똑한 거예요. 그놈 참 꾀가 많구나 똑똑하구나 이런 경우이죠. 이랬을 때 이 very가 뭘로 변할까요? what으로 변하고 그러면 이 어구 속에 나머지가 뒤에 줄을 쓰겠죠. 그러면 what a smart guy 그 다음에 요놈을 뒤에 붙이니까 he is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what a smart guy he is 이렇게 쓰고 점을 느낌표로 바꿨더니 감탄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어찌 그리 똑똑한 녀석인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what을 사용한 모든 감탄문을 무한대로 만들어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의문문에 적용된 인지학습 이론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비동사를 사용하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의문문은 언제 쓰나요? 의문문은 뭔가 내가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상대방한테 물어볼 때 쓰지요. 그런데 영어에는요, 가장 중요한 낱말은
맨 앞으로 나간다는 원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하면 의문문에서는요, 물어보는 말인 까닭에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궁금한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데, 이렇게 am, is, was, were 같은 비동사를 사용한 문장에서는 일단 뭐가 제일 궁금하냐면 비동사 자체가 제일 궁금해요. 왜냐하면 여긴 지금 의문사라는 게 없는 의문문이죠.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에서는 무엇이 제일 궁금하냐면 사건 발생 여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사건 발생 여부를 나타내는 말이 모두 동사인데 여기서는 동사가 비동사니까 비동사 자체가 궁금할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비동사를 맨 앞에 놓고 물어보면 됩니다. 비동사가 앞으로 나가면 이 문장의 어순이 바로 의문문 어순이 되기 때문에 점을 물음표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에 물어본 말이 궁금한 말이 비동사였기 때문에 대답도 역시 그 비동사를 대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긍정으로 대답할 경우에는 yes, he is처럼 비동사가 드러나도록 대답하고, 그 다음에 아닐 경우에는 no, he isn't처럼 이렇게 is에다가 not을 붙여서 그것이 아니라고 대답을 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He is a student라는 서술문에서 궁금한 게 뭐라 그랬어요? is입니다. 어디로 보낸다고요? 앞으로. 그랬더니 무슨 문어순이 됐다고요? 의문문 어순이 됐어요. 그래서 is he a student? 그는 학생이냐라고 의문문으로 물어봤더니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yes, he is. 그래, 그는 이야 라고 말한 거죠. 이냐고 물어보니까 이다라고 대답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닐 경우에는 no, he isn't. 아니, 그는 아니야. 이런 얘기죠. 결국은 학생이란 말은 지금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는 학생입니까? 예, 그는 학생입니다. 아니요, 그는 학생이 아닙니다. 원래 이런 말들인 것을 줄여서 쓴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번에는 의문문에 적용된 인지학습이론 2 의문사를 사용한 문장입니다. 의문사라는 말은 무엇에 대한 얘기냐면 모르는 말에 대한 대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는 거니까 궁금하겠어요? 궁금하지 않겠어요? 궁금하죠. 가장 궁금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의문사는 항상 맨 앞으로 나가고요.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동사가 한 번 더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항상 주어 앞에 두 단위가 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일단 의문사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what this is가 됐는데 동사가 한 번 더 나간다 그랬죠. 모든 비동사가 쓰인 문장은 그 비동사가 직접 나갑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최종 문장이 what is this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 문장의 원래 모양이 서술문이었을 때 this is what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what은 비동사 뒤에 있지요. 이렇게 비동사 뒤에 오는 이 말을 보호라고 하는데 이 보호가 지금 궁금해서 앞에다 놓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답할 때 꼭 그 보호가 드러나도록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it is a watch 비동사 뒤의 보호 자리에 사물이 이렇게 드러나 있지요. 이렇게 보호를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보호를 알도록 대답해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것은 시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지요. 이번에는 조동사를 사용한 문장의 의문문에 적용된 인지학습 이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동사가 사용된 문장에서는요, 이 조동사가 궁금합니다. 그럼 어디로 보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맨 앞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궁금한 게 조동사니까 대답은 또 무엇으로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조동사를 대답하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He can speak English. 그는 영어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 말은 서술문인데 이 말을 가지고 의문문을 만들 때에는 이것은 그가 영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쓰는 말이지만 모르고 있을 때에는 이제 궁금하니까 물어봐야 되겠죠. 그럴 때에는 이렇게 can을 맨 앞쪽에 보내서 물어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can he speak English? 라는 의문문이 됐죠. 이럴 때에는 can이냐고 물어봤으니까 기면 yes he can 아니면 no he can't 이렇게 can으로 대답을 해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는 영어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으면 예, 그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니요, 그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일반 동사를 사용한 문장의 의문문에 적용된 인지학습 이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like coffee. 이 like 같은 동사는 일반 동사라고 하지요. 서술문이 너는 커피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you like coffee인데 자, 여길 보니까
지금 의문사가 없는 서술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일 때는 동사가 앞으로 나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비동사는 직접 나가지만 이렇게 일반 동사일 때에는 혹은 do를 혹은 does를 혹은 did를 앞에 보내는 그러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주어가 2인칭이고 현재의 일을 말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do, does, did 중에 do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Do you like coffee? 이렇게 해서 의문문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문장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너는 커피를 좋아하니?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다라는 말을 앞에 보냈기 때문에 대답도 하다로 대답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면 Yes, I do. 그래, 나는 좋아해. 아니면 No, I don't. 아니, 나는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대답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do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do라고 대답하거나 don't라고 대답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번에는 또 일반 동사인데요. 주어가 3인칭 단수고 그 다음에 현재의 일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He loves Jane. 그는 제인을 사랑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사랑하는 것은 현재의 일 맞죠? 이 경우와 같이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현재의 일을 말할 때에는 보통 동사 끝에 s나 es가 붙는데요. 이 원래의 동사에 이렇게 s나 es가 붙어 있을 때에는 의문문으로 만들 때에도 do, does, did 중에 does를 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배운 것처럼 궁금한 부분이 do, does, did라 그랬죠? 그래서 does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does he love Jane? 그는 제인을 사랑하나요? 이런 얘기죠. 궁금한 말이 does라서 does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대답도 does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가 제인을 사랑하면 Yes, he does 이렇게 대답하고 예, 그는 사랑합니다 이런 뜻이죠. 아닐 경우에는 No, he doesn't 아니요, 그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일반 동사 과거형을 사용한 의문문에 적용된 인지학습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loved Jack. 그 여자는 잭을 사랑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일반 동사가 과거형으로 쓰였을 때에는 do, does, did 중에 did를 씁니다. 그래서 Did she love Jack? 그 여자는 잭을 사랑했나요가 되죠. did냐고 물어보니까 또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did라고 대답하면 되죠. 그래서 기면 Yes, she did. 예, 그녀는 사랑했어요. 만약에 아닐 때에는 No, she didn't. 아니요, 그녀는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대답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번엔 영어 번역에 적용된 인지학습 이론 이렇게 써 있네요. 이것이 바로 제가 앞에서 영어 번역이 10초 만에 되니 영작문이 10초 만에 되니 하고 말씀드렸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배우는데 실질적으로 1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방법만 배우는 거는 대충 한 3초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제가 1번만 가르쳐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러한 패턴에 그 어떤 문장도 영원히 무한대로 번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예문 보겠습니다. Our teacher let us go home early. 그랬죠? 그러면 여길 잘 보니까 let라는 동사와 go라는 동사에 노랗게 칠을 해놓고요. 여길 보니까 home이나 early 같은 말이 있는데 이런 말들이 부사죠. 그 나머지를 보니까 our teacher나 us 같은 이런 말들은 명사나 대명사잖아요.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명사나 대명사만 내려가면서 해석하고요. 나머지는 올라가면서 해석합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다 가르쳐 드렸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Our teacher, 우리 선생님은 us, 우리들을 자 내려갔습니다. 나머지는 올라가라 그랬어요. Early, 일찍, home, 집에, go, 가도록, let, 허락해 주셨다. 끝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금 주어나 목적어 같은 이런 명사, 대명사 내려가고 나머지는 올라가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선생님은 우리를 일찍 집에 가도록 허락해 주셨다. 됐습니까? 예. 나머지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2번 The little girl asked her dad to go there with her. 그 작은 소녀는 그녀의 아빠에게 내려갔습니다. 나머지 올라가면 되죠? 그녀와 함께 거기에 가달라고 부탁했다. 됐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해석이 다 됩니다. 3번 My mother saw me playing computer games. 여긴 파란 게 없으니까 이렇게 명사 대명사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칠한 이 동사 개념은 올라가면 되겠네요. 우리 엄마는 내가 컴퓨터 게임을 내려갔습니다. 하고 있는 걸 보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4번 He told me to see him swimming in the pool.
자, 이번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3개 내려가고 나머지 올라가면 되겠네요. 한번 해볼까요? 그는 나에게 그가 내려갔습니다. 나머지 올라간다 그랬어요. 풀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보라고 말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러한 형태의 모든 문장에 대한 번역을 이제 무한대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선생님 이게 뭔가 좀 빠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영어에는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5형식 배웠죠. 5형식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12형식이라고 하는 뼈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장은 그 12형식의 뼈대를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 12형식의 뼈대에 관련된 말들 중 가장 어려운 구조를 가진 말들입니다. 그래서 그 12형식이라는 뼈대를 벗어나는 문장은 세상에 없고 그 뼈대만을 가지고 만들어진 모든 문장들은 여러분이 앞으로 무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수능이나 토익이나 토플이나 공무원 시험 같은 데 나오는 그 막 복잡하고 골아픈 그런 문장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 것들은 이 뼈대에다가 형용사 구나절, 명사 구나절, 부사 구나절 이러한 살들이 많이 붙어서 뚱뚱해졌을 뿐인 겁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의 강좌에서 저와 함께 자세히 배울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뼈대를 배웠으니 살만 배우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10초 만에 영어 번역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영작문에 적용된 인지학습 이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을 보니까 어려운 단어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지 않습니까? 제가 몇 초 걸린다 그랬어요? 10초. 그런데 10초가 걸리면 그닥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 몇 초면 되느냐? 요거 3초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것은요, 조금 전에 배웠던 영어 번역 얘기죠. 영어와 우리나라 말의 어순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리려고 다시 이 문장을 보여드립니다. 영어는요, 그 어순이 명사 나오고 동사 나오고 명사 나오고 동사 나오고 명사 나오고 동사 나오고 명사 나오고 동사 나오고 이하 동문입니다. 모두 다 이렇게 명사와 동사가 짝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우리나라 말로 가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 명사, 명사, 명사가 계속 나오고 동사, 동사가 나오죠. 즉 문장 구성이 전혀 다른 이질적인 언어임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들을 어떻게 이렇게 맞춰서 우리가 한 번만 알면 영원히 그것을 무한대로 영작할 수가 있나요? 3초 걸린다 그랬어요. 이렇게 됩니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3초면 되죠. 이 순서 다 가르쳐드렸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바깥에서부터 맨 앞에 있는 나는과 맨 뒤에 있는 부탁했다를 짝을 맞춰서 나는 부탁했다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과 끝에서 두 번째 말을 짝을 맞춰서 내 아내에게 닦아달라고 그 다음에 요 나의 차를이 3번인데요. 이것은 지금 짝을 맞출 데가 없죠. 이렇게 짝이 안 맞아서 하나가 남을 경우에는 3번이고 이것이 그냥 없고 짝이 딱딱 맞고 끝났으면은 그걸로 끝내도 됩니다. 어쨌든 나는 부탁했다 내 아내에게 닦아달라고 나의 차를 이 순서대로 영어로 쓰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나는 내 아내에게 나의 차를 닦아달라고 부탁했다. 나는과 부탁했다. 자, I asked 보입니까? 나는 부탁했다. 내 아내에게 my wife 닦아달라고 to wash.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나의 차를이니까 5번 my car. 이 순서대로 쓴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 썼는데 선생님 딴 건 모르겠는데요. 여기 왜 to는 왜 붙었나요?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to는 왜 붙었냐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동사가 하나 있고 여기도 동사가 하나 있는데 이걸 본동사라고 보통 우리가 말을 하죠. 이놈이 이제 기준시간 동사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 앞에 있는 본동사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사건이 발생했느냐 안 했느냐 발생했으면 어떻게 발생했느냐의 관계에 따라서 이 두 번째 동사의 형태가 결정되는데 이 to 부정사라고 하는 이 to wash 같은 이런 형태는 언제 쓰는 말이냐면 이 본동사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직 미발생 사건이면 발생하지 않은 사건이면 to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나는 내 아내에게 나의 차를 닦아달라고 부탁했으니까 부탁했을 때 나의 아내는 나의 차를 닦았나요? 아직 안 닦았나요? 아직 안 닦았죠. 그래서 to wash를 쓴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문장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어떻게 알까요? 아까 우리가 배운 대로 해석을 해봐가지고 이 말과 똑같은 말이 나오면 검산이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주어로부터 시작해갖고 명사부터 내려가면서 해석하고 이 노란색 칠한 동사는 올라가면서 해석해가지고 이 말이 나오면 되겠죠. 나는 나의 아내에게 내 차를 닦아달라고 부탁했다.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말이 되네요. 그러면 이 문장은 제대로 만들어진 문장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두 번째 문장도 한번 볼까요? 나의 아버지는 내게 그를 만나보라고 말씀하셨다. 자, 나의 아버지와 말씀하셨다를 먼저 쓰면 되겠죠. 나의 아버지는 my father 말씀하셨다 told입니다. 그 다음에 내게 만나보라고, 그래서 내게가 me고, 그 다음에 만나보라고가 to meet인데 아직 안 만나봤으니까 to meet 맞죠? 그래서 to meet를 쓰고 그 다음에 남은 말이 그를이니까, 그를이란 말은 힘이니까 힘이라고 썼습니다. 이제 다 쓴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이 맞게 영작이 됐는지 아닌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검산해 봅니다. 먼저 이렇게 명사들 내려가면서 해석을 해봅니다. 나의 아버지는 내게 그를 만나보라고 말씀하셨다. 말이 똑같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 문장이 제대로 된 완벽한 문장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그녀는 제인에게 점심을 먹으라고 말했다. 그러면 순서가 1번, 2번이니까 그녀는 말했다가 되겠죠? She told입니다. 제인에게 먹으라고 Jane to have가 되겠죠? 무엇을 먹습니까? 점심을. 그래서 lunch라고 썼습니다. 자, 이제 다 썼어요. 여기서 to have를 쓴 이유는 알고 있죠? 내려가면서 해석해 봅니다. 그녀는 제인에게 점심을 내려갔어요. 먹으라고 말했다. 올라갔어요. 자, 그랬더니 이 문장과 똑같은 말이 됐습니까? 예, 됐네요. 그러면 이 문장도 제대로 작문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4번 문장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내게 그의 딸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라고 부탁했다. 라는 문장인데요. 여기서 이 문장을 조립해서 영작을 하는 순서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녀의 아버지는 her father 부탁했어요. asked. 나에게 me 만들어주라고 to make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딸을 his daughter 행복하게 happy 이렇게 하고 나니까 문장이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 문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먼저 이렇게 명사들 내려가 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내게 그의 딸을 행복하게 내려갔습니다. 이제 2개 올라가면 되겠죠. 만들어주라고 부탁했다. 그랬더니 역시 똑같은 문장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작문이 된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처럼 12형식이라고 하는 영어의 모든 문장의 뼈대를 이렇게 틀리지 않고 영작하는 놀라운 비결을 다 배운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영원히 더 배울 것이 없어요. 미국 가도 더 배울 거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문장들은 제가 밑에 있는 링크에다가 별도로 PDF 파일로 만들어서 올려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거 다운받아서 직접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어 번역과 영어 작문이 10초 만에 해결이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처럼 각각 3초씩만 가르쳐줘도 영어의 번역이나 영작이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정도의 놀라운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누가 그 머리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좋은 머리를 썩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제가 제시하는 이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하시면 앞으로 여러분의 영어에 놀라운 혁명이 일어날 것임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말에 공감이 되시나요? 자,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 자신이 원래 영어 학습의 천재라는 사실이 좀 믿어지시나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에게 영어를 가르쳐드리면서 그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지학습 이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룬 본편이 2회 더 이어집니다. 이 강좌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제가 정기적으로 올릴 모든 컨텐츠를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그러니 댓글도 꼭 달아주세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강좌에서 또 뵙겠습니다.